안녕하세요. 베이직 코리안의 신혜리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문법 형용사 은, 니은, 명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문법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나나 씨는 지아 씨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아 씨가 누구예요? 미소 씨가 지아 씨에 대해서 설명해요. 저기 키가 큰 사람이 지아 씨예요. 나나 씨가 다시 질문합니다. 저기 키가 크고 짧은 치마를 입은 사람이 맞아요? 미소 씨가 대답해요. 네, 맞아요. 여기에서 오늘 배울 문법은 큰, 짧은입니다. 각각 뒤에 오는 명사, 사람과 치마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명사의 상태를 알려주는 표현, 형용사 은, 니은을 알아보겠습니다. 은, 니은은 형용사 어간 뒤에 쓰이고요.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명사의 상태를 알려줘요. 예문을 보면 지아 씨는 짧은 치마를 입었어요. 여기에서 짧은을 보면 형용사 짧다 뒤에 은을 붙여서 뒤에 오는 명사 치마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치마를 입었어요? 짧은 치마를 입었어요.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지아 씨는 키가 큰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큰을 보면 형용사 크다에 니은을 붙여서 뒤에 오는 명사 사람을 꾸며주고 있어요. 지아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키가 큰 사람이에요. 마지막 예문도 볼게요. 지아 씨는 재미있는 친구예요. 여기에서 재미있는을 보면 형용사 재미있다에 는을 붙여서 뒤에 오는 명사 친구를 꾸며주고 있어요. 지아 씨는 어떤 친구예요? 지아 씨는 재미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언제 은, 니은, 는을 쓸까요? 함께 볼게요.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은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형용사 짧다를 보면 기본형에서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뒤에 은을 사용해요. 그래서 짧은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작다를 보면 다를 지워요. 그러면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뒤에 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작은이 돼요. 반대로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없으면 니은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크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워요. 그러면 어간에 받침이 없지요. 그래서 뒤에 니은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큰이 돼요. 또 다른 예를 볼게요. 예쁘다를 보면 다를 지우면 뿌에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뒤에 니은을 붙여요. 그래서 예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있다 없다로 끝나는 형용사에는 는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 재미있다를 보면 있다로 끝나지요. 그러면 다를 지우고요. 그 뒤에 는을 붙여서 재미있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없다도 볼게요. 마찬가지로 없다로 끝나지요. 그러면 다를 지우고 그 뒤에
는을 붙여서 재미없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리를 해보면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은을 사용해서 짧다는 짧은이 됩니다. 반대로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없으면 니은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크다는 큰으로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있다 없다로 끝나는 형용사에는 다를 지우고 뒤에 는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다는 재미있는 이 돼요. 그런데 불규칙 형용사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비읍 불규칙입니다. 비읍 불규칙 잠깐만 살펴보면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이 비읍으로 끝나고 그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비읍이 모음 오나 우로 변하는 현상을 이야기해요. 한국어 문법 18번째 강의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비읍 불규칙 형용사에 은이나 니은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리를 먼저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비읍 불규칙 형용사 덥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뒤에 은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받침 비읍과 모음 으가 만나면 받침 비읍은 모음 우로 변합니다. 그리고 모음 우에는 받침이 없지요. 그래서 이 뒤에는 니은을 사용해요. 그래서 더운이 됩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비읍 불규칙 형용사는 받침 비읍을 모음 우로 바꾸고요. 그 뒤에 니은을 붙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비읍 불규칙 형용사 춥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우면 받침에 비읍이 있지요. 그러면 받침 비읍은 우로 바꾸고요. 그 뒤에 니은을 더해서 추운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읍 불규칙 형용사들을 보면 춥다는 추운, 덥다는 더운, 가볍다는 가벼운, 무겁다는 무거운, 즐겁다는 즐거운, 어렵다는 어려운, 쉽다는 쉬운, 아름답다는 아름다운, 맵다는 매운, 곱다는 고운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돼요. 이번에는 리을 불규칙 형용사를 볼게요. 형용사 동사의 어간이 리을로 끝나고 그 뒤에 니은,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리을이 탈락합니다. 또 다른 규칙을 보면 형용사 동사의 어간이 리을로 끝나고 그 뒤에 모음 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리을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모음 으가 탈락합니다. 한국어 문법 리을 불규칙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리을 불규칙 형용사가 은이나 니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게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리을 불규칙 형용사 길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워요. 그러면 받침 리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원칙적으로는 은을 사용해요. 그런데 리을과 모음 으가 만나면 을을 탈락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길과 니은이 남죠. 여기에서 다시 받침 리을과 니은이 만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리을이 탈락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긴이 됩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리을 불규칙 형용사 뒤에는 니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때 리을은 탈락하고 니은만 남아서 긴이 돼요. 예를 들어 리을 불규칙 형용사 멀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받침에 리을이 있지요. 그러면 뒤에 니은을 붙여요. 그리고 이때 리을은 탈락시킵니다. 그리고 니은은 받침이 돼서 먼이 돼요. 그래서 리을 불규칙 형용사들을 보면 멀다는 먼, 길다는 긴, 달다는 단, 둥글다는 둥근, 어질다는 어진으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히읗 불규칙 활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직 히읗 불규칙은 배우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간단하게만 보면 형용사의 어간이 히읗으로 끝나고 그 뒤에 모음 으가 오는 경우에는 히읗도 모음 으도 모두 탈락합니다. 히읗 불규칙 형용사에 은이나 니은이 만나는 경우를 보면 원리는 이렇습니다. 히읗 불규칙 형용사 하얗다에서 다를 지우면 받침 히읗이 있지요. 받침이 있으면 그 뒤에는 은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받침 히읗과 모음 으가 만나면 둘 다 탈락합니다. 그래서 하얀이 돼요. 쉽게 생각을 하면 히읗 불규칙 형용사는 받침 히읗을 탈락시키고 그 뒤에 니은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히읗 불규칙 형용사 까맣다를 예로 들면 먼저 다를 지워요. 그러면 받침 히읗이 있지요. 그러면 히읗도 지우고 그 뒤에 니은을 붙여서 까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잠깐 히읗 규칙 형용사 볼게요. 대부분 받침이 히읗인 형용사는 불규칙 활용을 하는데요. 형용사 좋다는 규칙 활용을 해요. 그래서 좋다를 보면 다를 지우고요. 어간의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은을 붙여서 조은이 돼요. 좋다는 규칙 형용사입니다. 히읗 불규칙 형용사 활용을 보면 하얗다는 하얀, 까맣다는 까만, 빨갛다는 빨간, 노랗다는 노란, 파랗다는 파란으로 바뀌고요. 대부분 색깔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는 히읗 규칙 활용으로 좋은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좋습니다. 우리 그럼 이제 예문 보면서 연습 더 해볼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따뜻하다. 커피 좀 사다 주세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따뜻한 커피 좀 사다 주세요. 어제 맛있다 음식을 먹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어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저는 맑다 날씨를 좋아해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저는 맑은 날씨를 좋아해요. 이번에는 대화 예문 볼게요. 나나 씨와 미소 씨가 어떤 영화를 볼지 이야기해요. 나나 씨가 질문합니다. 어떤 영화를 볼까요? 미소 씨가 대답해요. 글쎄요, 무서운 영화 볼까요?
아니면 나나 씨는 슬픈 영화 좋아해요? 나나 씨가 대답해요. 아니요, 저는 재미있는 영화를 좋아해요. 여기에서 무서우는 비읍불규칙 형용사 무섭다의 니은이 사용됐고요. 슬프는 슬프다의 니은이 결합된 경우고요. 재미있는은 재미있다의 는이 결합된 경우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문법 어때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베이직 코리안의 시네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